자, 이제 관동묘고 하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금강산 구경하는 거고요. 하반부는 어딜 구경하는 거라고? 동해바다입니다. 동해바다. 66구로 가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갈 거니까 빨빨 따라해.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시작. 남여완보하여 산영릉에 올라하니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난 이별을 원하난다.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난다. 고각을 섭분이 해운이 다 건난다. 명사길 익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딘 줄 어띠아난.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랴. 매양은 밑줄 치고 무슨 뜻이에요? 늘 항상. 늘 산만 보겠느냐? 금강산만 보겠냐? 아니라는 거죠. 관동지방에는 동해바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남여완보하야 산영릉에 올라하니 그랬습니다. 남여완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없는 가마입니다. 이 뚜껑이 없는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작가의 뭘 알 수 있어요? 신분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농벽계와 수성제조 68구에 별표 칩니다. 68구에 영농벽계는 벽계입니다. 벽계. 이거는 골짜기 물이에요. 수성제조 그랬는데 수성제조는 산세입니다. 산세. 골짜기 물과 산세가 금강산에 있는 골짜기 물과 산세가 이별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얘네가 이별하는 것을 시조가자와 이별하는 것을 원하는 듯 그랬어요. 이때 원자가 무슨 원자일까요? 그렇죠. 원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하다. 그러니까 이별하는 것을 원망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벽계와 제조가 산골짜기물과 산세가 시조과자랑 송강정철 자기 자신과 이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원하지 않는다. 안타까워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 이해돼요? 이 골짜기와 산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강산에 있는 거야. 지금 시조과자가 금강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동해로 가려고 하는데 쟤네들이 골짜기물이 콸콸콸콸콸 산세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치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 자기 자신이 얘네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얘네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해? 주객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 또는 나도 이별하기 싫어하는데 얘네들도 이별하기가 싫어해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적 화자와 자연물이 거의 유사하죠. 얘들아, 상황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자연물의 시적 화자는 감정이입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에다가도 형광펜을 칠해놓으세요.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난다. 고각을 섭분이 해운이 다 건난다. 명사길 익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까지 세 줄을 한꺼번에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장면이냐면 옛날에 관찰사가 행차할 때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와, 너 끝나고 남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자, 이렇게 막 행차를 하는 거예요. 행차. 그리고는 뒤에 가마를 타고 가는 화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때 가마에 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취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취선은 동그라미 치고 화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취한 신선, 술에 취한 신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해됨? 송강정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신선이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좀 거시기 해요. 그죠? 자기가 신선이래. 자,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건너가니 그랬습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가 핀 꽃밭으로 가니. 자, 여기도 약간의 배경시 필요하다 얘들아. 봐봐. 이게 동해바다예요. 무슨 바다? 동해바다. 이게 동해안이야. 동해안. 이쪽이 바다. 이쪽은 육지예요. 그런데 동해바다 가보면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동해바다 가본 사람 최근에 백사장이 없어요? 모래가 거의 없어요. 바로 그냥 탁 바다야. 옛날에는 백사장이 좀 있었는데 침식작용 때문에 많이 깎였어요. 옛날에는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방풍림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어놨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사주석호라고 해가지고 호수가 막 있는 거 알아요? 영랑호, 무슨호 하면서 호수들이 막 이렇게 구멍 뚫리듯이 뻥뻥뻥 있어. 한번 지도를 이렇게 자세히 놓고 강원도 지도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 장면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닷가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요 정도 가는 거예요.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벌써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가 이쪽에도 막 날아다녀요. 알겠니? 몇백 미터 안 됩니다. 자, 명사길 익은 말이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디 말하니 벗인 줄 어찌 아난 백구 형광펜치라고. 백자가 무슨 백? 흰백. 구자는 비둘기 구자입니다. 흰색 비둘기와 같이 생긴 거 바닷가에 가면 뭐? 갈매기.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너의 친구인 송강정철 내가 네 친구인데 네 친구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반겨주는 거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자, 넘겨서 나 목 아프니 너희들이 읽어. 시작. 공수의 성령인가 기부로 다단한가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상떠던고. 시각자료를 옆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동해안 가면 총석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을 올라갔는데 백옥루 남은기둥이 다만 4개로나 옆에 바닷가에 뭔가 기둥이 있죠?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자,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주상절리라고 들어봤냐? 네. 제주도 가도 좀 있어요. 제주도에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절벽, 이렇게 막 바다에 이게 솟아 있어요. 굉장히 절경입니다. 절경이에요. 파도가 와서 팍 부딪히면서 포만이 일고 이런 바람이 불고 하면 너무 멋있어요. 왜 하필이면 육각형일까? 라는 얘기를 시적화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다방가. 공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뭐라고요? 명장이라고 나와 있죠? 조각가예요. 조각가. 옛날 조각가. 그 사람이 만들었냐?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느냐? 도저히 이건 신비로운 그런 풍경이다라는 거죠. 왜 굳이 육면을 무엇을 상텄던 거 그랬습니다. 왜 육각형이냐는 거죠. 오각형도 아니고 팔각형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육각형이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시조가자가. 그 정도로 뭐 하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라고만 적어놔. 신비롭다. 자, 본사 2-2로 가면 3일포가 나옵니다. 포자가 나오니까 항구입니다. 항구. 시작. 고성을 난 저만 두고 단션한 완연하되 사서는 어디 가니 예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선유담 육랑호 거기나 가 있난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고대 안볕던고. 크게 읽어줘서 고맙고요. 자, 고성은 저만치 두고 3일포를 찾아갔습니다. 3일포 시적화자의 위치입니다. 여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단션한 완연하되 사서는 어디 간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3일포에 갔더니 절벽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한자가. 근데 그 절벽에 사람이 물론 새긴 거겠지만 옛날부터 신선이 새긴 글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새겼다고? 신선이. 그 글씨는 남아 있는데 그 사서는 어디 갔느냐? 4명의 신선이 있는데요. 밑에 누구라고? 영랑, 남랑, 술랑, 안상.
이런 신라시대 때 화랑의 이름이에요. 화랑. 우리 모죽지랑과 창깃바람가 이런 거 배웠죠? 네. 화랑의 이름이에요. 화랑의 이름. 그래서 그 화랑들이 새겨놓은 건데 이 화랑들을 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또 어디 가서 머물렀느냐? 선유담, 영랑호 거기 나가 있느냐? 자, 담, 따라해 담, 호 이런 건 뭘 나타내? 연못이나 호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멍 뽕뽕 뚫렸다고 그랬잖아, 그지? 영랑호, 뭐 무슨 담 이게 많이 있어요. 강릉의 명물들입니다. 정간정, 만경대 몇 곳이나 앉았던 곳, 청간정이나 만경대 그곳에 가서 앉았다가 놀다 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선이 간 곳 옆에 정리해놨습니다.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 이렇게 화랑들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동해안을 즐겼다고 해요. 가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글씨도 써놓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과장돼서 4명의 신선이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풍경들을 구경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자, 의상대 일출 봅니다. 시작. 이완한 발셔디고 접동새 슬피 울제. 넘겨서 시작.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이러하니 상운을 지피는 도 바다에 떠날 때는 국이 이리더니 천국에 թ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천지간 장안기별 자세히도 할셔이고. 자, 낙산인데 앞부분으로 가야 되겠네요. 한 줄. 이와 벌셔지고 백꽃입니다. 백꽃이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운답니다. 계절은 언제일까요? 봄입니다. 그리고 접동새가 나오면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접동새는. 그렇죠. 한을 상징하는 예로부터 한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상적 분위기라고 적혀 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봄철인데 뭔가 잔잔하고 애잔한 슬픈 분위기가 살짝 나타납니다.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려고 밤중만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출하면 유명한 데가 동해안의 정동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선생님도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진짜 일출을 볼만해요. 일출은 볼만한데 의상대도 가봤어. 의상대도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보통은 정동진 이런 강릉 뭐 이런 데는 애인하고 가죠. 애인하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가는데 선생님은 남자친구 둘하고 갔어요. 고대 다니는 친구 하나, 또 하나는 대학을 안 다니는데 조폭 이 친구였어요. 조폭. 맨날 거죽장갑 끼고 다니고. 어쨌든 뭐 셋이서 가다가 2박 3일론가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기차에 딱 오르는 순간부터 청량리에서 타는 순간부터 청량리에서 헤어질 때까지 2박 3일 동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완전히 성향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말만 나오면 계속 싸워요. 그런데 20년 만인가, 20년 졸업한 지 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5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한 친구는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 대테러 팀장, 대테러 무슨 팀의 팀장이에요. 그 조포가던 친구는 천사 같은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일산에서 무슨 학원을 하고 있대요.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둘이 먼저 연락이 돼가지고, 선생님은 국정원 다니는 친구를 만났거든? 근데 그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국정원 대테러 팀장이야. 더 무게감도 있고 막 되게 말조심을 해요. 근데 그럼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일산에서 조그만한 좋은 여자 만나서 학원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2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막 통화를 하다가 그 학원하는 친구가 그랬대. 야, 너 오랜만인데 일산으로 올래? 그랬대요. 그래, 가지. 그랬더니 와서 학원 전단지 좀 날르자, 이렇게 뿌리자 이랬다는 거야. 학교 앞에서 전단지 뿌리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국정원에 있는 대테러 팀장을 시간당 5,000원 준다고 알바하자고 그랬대. 알바. 의상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의상대는 가면 지금도 있어요. 아마 얼마 전에 낙산사 옆에 의상대가 있는데요. 낙산사가 산불로 소실됐었어요. 의상대도 아마 소실됐는데 복원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의상대는 이 절벽 끝에 이렇게 있어, 진짜.
정자가 있는데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번지점프를 시도하는데 줄이 없어. 줄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가 뾰족뾰족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뾰족뾰족해 깨져가지고 아까 이런 데서 막 부스러져서 나온대요. 이해되지? 그래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표현이 딱 맞대요. 선생님이 아는 분이 여기서 군부대를 했거든. 동해안 지키는 뭐 정찰대인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매년 몇 구씩의 시체를 수습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들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팔다리를 들잖아요. 근데 이 팔다리를 들면 이렇게 손가락만 올라온대요. 연결돼 있는 게 다 부서져가지고. 근데 왜 안전장치를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살하는 명소지예요, 여기가. 한 번씩 가봐. 아니, 바다를 보러 가라고. 일출을 보러 가라고요. 자살하면 안 되고. 자. 여기 사진에 보니까 뭔가 보호장치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최근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면 이게 절벽이 쫙 내려다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무섭고. 근데 이제 바닷바람이 확 파도 같은 게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펼쳐져서 정말 절경이에요. 한번 대학교 가면 꼭 가보는 것으로 강추합니다.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야 일출을 보잖아. 그지? 상온을 지피난도 육룡이 바치난도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 동명일기라고 하는 고전작품에 보면 수필작품에 보면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 이글이글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일출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니들은 일출을 직접 못 봤어도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밤에 TV 마지막에 딱 꺼질 때 MBC 막 이런 데서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 할 때 그때 애국가 나올 때 이게 나와요. 잘 봐봐. 그럼 여기가 이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마치 용 6마리, 7마리, 6마리가 이렇게 받치는 것 같다. 이해되냐? 그럼 태양은 누굴 상징한다고? 그럼 받치고 있는 얘네는 누구야? 신하들이에요. 송강정철 자기 자신과 같은 충신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기법들을 썼습니다. 떠날 때는 망국이 일렁일렁 거리더니 솟아오를 때는 하늘에 딱 떴어요. 하늘에 딱 떴을 때는 호발을 해리로다. 따라해. 호발. 호발은 뭐냐면 털이에요. 털. 태양이 하늘에 딱 떠가지고 쫙 세상을 비춰주니까 이 바닷속에 있는 털 같은 거 하나하나를 헤아릴 정도로 뭐 하다는 겁니까? 밝다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밝다라는 것은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가 못하고 있다는가? 잘한다라는 겁니다.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잘 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89행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그럼 그렇지. 송강정철의 생각을 잘 보세요.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지나가는 구름이 이렇게 태양을 가려버릴까? 뭐뭐 할쉐라 뭐라고 뜻했어? 뭐뭐 할쉐라는? 그렇지. 뭐뭐 할까? 두렵구나 이런 얘기예요. 박수 3번 쳐. 시작. 박수 소리는 뭘 나타내는지 알죠? 박수 개수는. 자, 이렇게 태양 구름이 가려버릴 것 같구나라는. 옛날부터 구름은 그래서 뭘 상징해요? 간신배. 임금님을 눈과 귀를 멀게 해버리는 거니까 간신배. 그러니까 기껏 송강정철 자기 자신이 임금님을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떠받쳐 놨는데 곁에는 간신배들이 있을까? 두렵구나라는 얘기는 지금 시조과자인 송강정철은 임금님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원도에 있어. 그러니까 걱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외에는 다른 정치인들은 임금님을 제대로 보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라는 겁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만 나니. 시선은 동그라미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의 별명이에요. 닉네임이 시선입니다. 시를 잘 쓰는 신선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시를 잘 썼으면 이런 닉네임이 붙었겠습니까? 해타는 200의 19입니다. 밑에 써놨어. 총위 부운능 배에 모든 구름은 능히 햇빛을 가리나니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식구가 문득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알겠냐? 의상대에서 일출을 보면서 임금님 떠올리면서 걱정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천지간 장안기별 자세히도 할쇼이고 그랬습니다. 천지간의 장안기별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구나. 어디에? 그 이태백의 식구에 잘 표현되어 있다.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어느덧 90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이죠? 일찍 끝나면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는 건데. 아이스크림 먹고 가요. 무슨 방청객이야? 방청객 알바 왔어? 시간당 5,000원짜리? 와, 그런 거. 뭐만 해도 와. 방청객 알바는 뭘 가냐면 100분 토론회 한번 가세요. 지원해서. 100분 토론회 가가지고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응? 옛날에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 다니는 언니들이 각각 다른 시기가 있어요. 시기 차이가 좀 있는데 그 100분 토론회 갔다가 손 들고서 국회의원들 막 교수님들인데 질문해가지고요. 말을 엄청 잘해서 딱 끝나고 나서 검색어 1위에 떴어요. 고대녀, 서강대녀 치면 지금도 나와요. 그 자료가. 대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애들이 막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막 이러면서 와, 그걸 선생님도 생방으로 봤는데 진짜 요즘으로 치면 사이다 같은. 그 끝나자마자 각 정당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대변인 할 생각 없냐고. 응?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런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중에 대학교 때 지원해서 가서 마이크 딱 받아가지고 탁 한번 해봐. 얼마나 멋지니? 그지? 그러려면 날저기 잘 써야 되고요. 어휘 항아리 잘해야 돼요.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야 되고. 날저기는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내가 특허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만해, 이 자식들아. 그만해. 자. 92 가겠습니다. 사양 현산의 철쭉을 무늬 밟아. 시작.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장송 우른 속에 슬카장 펴더시니 물결도 자도잘싸 모래랄 해리로다. 고주해람하야 불관정에 올라가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너문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조용하다 이기상 원활하다 저경계. 이도곤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홍장 고사랄 헌사토 헌사할샤. 헌사타 하리로다. 선생님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글씨가 안 보여.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절효 정문이 골골이 버려시니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회양 현산 지역 이름이고요. 철쭉을 무늬 밟아. 철쭉꽃 알죠? 철쭉꽃. 계절적 배경이 언제예요? 봄입니다.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라는. 경포 알아요? 여기서는 지금 경포 호수를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그 경포대 해수욕장이 아니고요. 경포 호수입니다. 바로 경포대 해수욕장 옆에 있어요. 우계지륜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 타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선이 타는 학의 깃털로 만들었다고 하는 수레 같은 겁니다. 수레. 여기에 자기 자신이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신선이 타는 이 수레에 시조가자 자기 자신이 타고 있대. 곧 송강정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신선이라고. 여기서부터 살짝 맛이 가요. 여기서부터. 뒤에 가면 가관이야. 끝에 니들 아직 안 봐서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우계지륜을 경포호수로 타고 내려가니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토다려 그랬습니다. 심리에 해당하는 경포호수가 빙자가 무슨 빙자예요? 얼음 빙자죠. 얼음을 다려놓은 것처럼 평평하다는 얘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물결이 치는 거야? 잔잔한 거야? 잔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풍림이 있어서요. 방풍림이 있어서 호수들은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큰 소나무를 장송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호수가 물결도 잔잔할사 모래랄 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수 밑에 있는 모래 바닥까지 다 헤아릴 정도로 맑다라는 거고요. 고주 헤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이 경포호는 봐봐 호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섬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게. 그리고 여기에 정자가 또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대단해. 경치 아름다운 곳에 꼭 정자를 지어서 구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호수를. 뭐 이런 걸 어떻게 PPT로 만들겠니, 그지?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게 훨씬 낫죠? 네. 이쪽 분단 끝나고 남아. 청소하고 가게. 자. 물결도 자도잘싸 모래랄 해리로다 고주 헤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대양 동그라미 드디어 무슨 바다가 나왔어요? 동해 바다가 나왔습니다. 조용하다 이 기상 원활하다 저 경계. 조용하구나 이 기상 원활하다. 원활한 건 넓은 거예요. 넓은 경계. 바다를 볼 때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도곤 가잔데 어디에 있단 말인고. 이보다 더 갖춘 곳이 뭘 갖췄다는 겁니까? 경치, 풍경 이런 걸 이보다 갖춘 곳이 더 갖춘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은 이 동해바다가 가장 뭐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동해바다가 가장 베스트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동해바다, 강릉 앞바다에서 보는 경포대에서 보는 그 바다가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홍장 고사랄 헌사타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홍장에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고사성어가 헌사타 또 나왔습니다. 뭐 한다고? 야단스럽다. 세나? 홍장고사를 크게 읽어보세요. 옆에 있어.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얽힌 고사. 홍장은 고려말 강릉의 명기로 당시 감사였던 박신이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로 돌아가려 할 때 고사가 홍장이 죽었다고 하자 박신은 비탄에 빠진다. 조오늘은 박신과 함께 경포에 뱃놀이를 차려놓고 홍장으로 하여금 선녀로 변장하게 하여 박신을 현혹하게 하였다는 고사. 이해돼요? 그 정도로 결론은 밑에다가 적어. 그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 이렇게만 적어놔. 그 정도로.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홍장고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강릉의 대도호, 대도호는 도청 소재지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그죠? 도청 소재지. 거기 큰 도시가 강릉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풍속이 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풍속이 좋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강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효 정문이 골고리 버렸으니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효를 다했을 때 임금님이 상장을 주는데요. 그 상장은 집집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효자 이평천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강릉은 예로부터 뭐 그렇다고 해요.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했다 그랬습니다. 비옥가봉의 형광펜치라고. 비옥가봉은 뭐냐면 형광펜치라고 잘 들어. 자,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50여 명 가구, 50여 가구가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 그런데 임금님이 혹은 관리가 와가지고요. 너 나와. 너 나와.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영의정을 시켜요. 그리고 너 나와. 그래서 가서 우의정을 시켜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요.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 마을의 인재들이 워낙 뛰어나서 아무나 데려다가 나랏일을 맡겨도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한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성어가 바로 비옥가봉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비옥가봉이 딱 맞아떨어지는 도시가 어느 도시라는 겁니까? 강릉이라는 거죠. 강릉. 오케이? 강릉에서 인재가 많이 난다. 실제로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옛날 비평준화가 전국적으로 있을 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 전국에 5대 명문이 있다. 5대 명문. 고등학교. 어딘지 알아요? 수지. 택도 없어요. 옛날에는 공주 사대부고
충청도에 가면 공주사대부고가 짱입니다. 짱. 그 다음에 상상고는 요즘에 생겼죠. 그 전라남도 쪽에 가면 순천고라고 있어요. 일명 순고라고 그래요. 순고. 서울대를 한 학년에 123명이 가고 그래요. 서울대만. 거기서 연고대 갔다 그러면 공부 더럽게 안 했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 다음에 저쪽 경상도 쪽에 가면 울산에 가면 학성고라고 있어. 학성고. 그 다음에 강릉에 가면 강릉고.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여기 출신들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출신에. 그러면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드가 굉장해요. 프라이드가. 선배들이 짱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안양고등학교. 안양고.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부천고에게 내줬지만 진학 실적이. 근데 어쨌든 요게 5대 명문이라고 해. 알고 있으면 좋아요. 5대 명문. 아마 이 근처에서 웬만한 일반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가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한 250등 정도 할걸? 250등. 근데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요. 이런 이제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는 이 명문 고등학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오늘 가서 여쭤보세요.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 순천고 나왔어, 아빠. 그러면, 오, 진짜? 뭐 이러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반짝반짝 해봐. 그러면, 용돈 주실 거예요. 넘깁니다. 그 정도로 태평성대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00단위로 올라왔습니다. 다 끝났죠? 네, 생각보다 봐봐. 이제 뒤에 넘겨봐. 몇 장 남았어? 4페이지밖에 안 남았어. 4쪽. 실은 선생님도 이렇게 뭐 한 번에 쫙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보통은 두 번에 나눠서 해요. 두 번에 나눠서. 자, 3시간짜리 두 번 하는 것보다 3시간짜리 한 번 하는 게 힘들긴 해도 조금 더 보람되긴 하겠죠? 네. 진짜로? 네. 아이스크림에 눈이 멀어서 대답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래. 읽어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고요. 좀 어려운 부분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잠도 깰 겸 크게 외쳐. 시작. 태백산 유해도 하도 알샤 객수도 들 데 없다. 선선에 띄워내어 두로 향하살까. 거기까지. 진주관 죽서루 무슨 루 그랬습니다. 짜장면집이 아니라고요. 정자 같은 거고요. 50천의 날인 무리.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정말 너희들도 나중에 글을 쓸 때 이렇게 한번 써봐.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을 배우고 해야 자기 글도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해안이 있고요. 여기가 태백산맥이죠. 네. 그리고 태백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동해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가 아름다운 이유가 이 산들의 풍경을 이 골짜기 물들이, 시냇물들이 다 담아서 바다로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다 동그라미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냐? 네.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써서 그림자를 담아갔다라는 표현은 풍경을 담아갔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다 이거죠. 그런데 좋은 것만 보면 송강정철은 누굴 생각해요? 임금님 생각해요. Thank you my lord for the king. 이런 걸 계속해서 작품 속에서 막 어필을 합니다. 차라리 한강 목명은 남산입니다. 남산 앞에는 광화문이 있죠. 그죠? 남산 뒤에는, 그리고 광화문에는 누가 살아요? 임금님. 연군지정의 형광펜만 딱 칠하면 돼. 그 다음에 108구에 별이 5개.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떤 녀석이 이제 이런 별이 5개 드립이 먹히지 않는 세대가 올 거래요. 근데 별이 5개 알죠? 별이 몰라? 별이 5개 이거 알잖아요. 자, 108구는 주제 구절입니다. 주제 구절.
주제 구절. 자,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쫙 칠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왕정이 유한하답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임금님이 주신 미션, 임무입니다. 강원도 관찰사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가 처음 할 때, 설명할 때 얘기를 했죠. 관찰사로서의 임무, 즉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무와 풍경이 모슬미니 그랬습니다. 풍경은 자연입니다. 이 자연에서 즐기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 즐기고 싶은 풍류라고 하죠. 풍류를 즐기고 싶은 그러한 욕구. 왕정이 유한하다는 얘기는 미션이 있고 이런 얘기야. 미션이 존재하고 뭐니 그 다음에 풍경이 못 슬미니 그랬습니다. 이 자연이 슬미다 따라 슬미다 미워하다 슬퍼하면서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못 슬미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자연이 밉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연이 슬프지 않다라는 건 자연이 기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못 슬미니는 동그라미 이렇게 한꺼번에 쳐버리면 자연을 즐기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둘 사이에서 시조가자는 뭘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내적인 갈등을 하는 것이 관동별곡 전체의 주제더라고 했어요. 관동별곡 전체의 주제. 그래서 이 108구가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박수 2번 시작. 이 식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해도 유해할사 객수도 들데없다.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하고 나그네로서의 객수가 달랠 길이 없구나. 선사를 띄워내어 신선이 탄다고 하는 그 뗏목을 선사라고 해요. 따라 선사. 그걸 띄워서 두로 향하실까? 두는 북두성입니다. 신선이 타는 뗏목을 타고 내가 북두성으로 갈까? 이런 환상 속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선인을 찾으러 단월에 머물살까? 아까 사선이 있었죠. 4명의 화랑. 그 화랑의 발자취를 지금 쫓아서 실은 온 거예요. 송강경철이. 신라시대 때 1000년 전에 화랑 4명이 유명한 사람이 말을 타고서 이 동해안의 유명한 풍경들을 찾아다녀서 글귀도 쓰고 말도 타고 했던 것을 유명한 장소들을 옮겨다니면서 시조가자가 지금 따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혈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 속에 내가 가서 머물러 볼까. 자, 죽소르에서 연군지정과 그윽한 회포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본사 2-6으로 가겠습니다. 망향정으로 가네요. 시작. 천근을 못 내보아 육합의 날이 난다.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산 일고. 거기까지. 본사 마지막입니다. 뒤에는 결사고요. 이제 본사 마지막. 천근을 못 내보 하늘의 끝을 다 보지 못해서 망향정이라고 하는 정자 위에 올라갔어요. 자료에 선생님이 사각형을 쳐놓은 거는 시조가자의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또 무엇이냐?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맞닿은 곳을 우리는 무슨 선? 수평선이마. 지평선은 땅이 맞닿는 거고. 따라해. 땅지. 물수. 자,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이냐? 수평선을 나타내고요. 지금 바다를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노한 고래. 뉘라서 놀래간데 불거니 뿌거니 어지러이 굽다 띵고. 고래 알아? 고래?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돼 있나? 고래나? 네. 예전에 이렇게 한번 그렸다가 막 문매를 맞았어. 이과생들에게. 고래는 아가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 때. 민감해, 이과생들은. 그냥, 문과생들은 그냥 물고기나 아니면 물에서 사는 동물, 이렇게 이직하는데, 이과생들은 아주 민감해요.
숨구멍도 제대로 그리래. 약간 위에 있다고. 눈은 쌍꺼풀 있나 얘네? 자, 고래가 이렇게 막 뿜어대는 거 있죠. 이 뿜어대는 거를 여기 이렇게 포말이 일죠. 여기다 포말이 일죠. 이게 이제 파도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포말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고래에다가 빗댄 거예요. 고래가 화나가지고 푸악 뿜는 것처럼. 가뜩이나 노한 고래 뉘레에서 놀라간데 고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원관념은 뭐라고? 원관념은 파도입니다. 붉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군한지고 그랬습니다. 어지럽게 구는구나. 은산을 꺾어내요. 은산도 동그라미 치고 원관념은 파도입니다. 육합에 내리는 듯. 육합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육합과 똑같은 말이 팔황이에요. 팔황. 팔황도 알아두면 좋은데 따라해. 동서남북, 상하좌우. 그러니까 온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팔황. 8가지 방향.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사일고 그랬습니다. 5월에 드높은 하늘에 흰 파도, 흰 눈이 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설도 동그라미 치고 원관념은 뭐예요? 파도. 옆에 파도를 비유한 거 3가지 정리해놨어요. 고래, 은산, 백설. 자, 이제 결사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다 했어요. 그죠? 다 하고 나면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거 자, 결사 부분 목이 아프지만 선생님이 선창할 테니 여러분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시작. 부상 지척의 명호를 기다리니 서광 천장이 배난다 숨나온 거야.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랄 뉘라서 보내신 거. 일이 좋은 세계 남대대 다 배고져. 유아주 가득 부어 날다려 물은 말이 영웅을 어디 가며 사서는 그 뉘려니 암이나 만나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더 멀샤. 자, 결사 부분을 2개로 일단 쪼갰습니다. 쪼개서 보도록 하죠. 적은 덧 밤이 됐대요. 적은 덧은 형광펜치라고 자주 나오는 고어죠. 아예 알아둬라, 외워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잠깐, 문득 이런 뜻이에요.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풍랑이 정하다. 정자는 고요할 정자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바다가. 부상지척의 명호를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 부상지척. 명호를 기다립니다. 이제 밤이 됐으니까 뭐가 뜨겠어요? 달이 뜹니다. 서광 천장이 배난다 숨난고야 그랬습니다. 상스러운 기운이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숨는구나. 밑에 뭐라 나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주렴을 고쳐 걸고 옥계를 다시 쓸며. 자, 이런 정자에 있는데요. 주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슬로 만든 발 같은 겁니다. 이런 거 봤어요? 옥구슬 같은 걸로 만든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끝나고 점심을 중국집으로 갑니다. 중국집 가서 중국집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 막 발이 쳐져 있어. 근데 짤젠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탕수육들, 뭐 짜장 하나, 뭐 이렇게. 그 중국집 같은 데 들어갈 때 하는 거 알지? 그게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 보통은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 옥으로 이렇게 구슬을 꿰서 만드는 것도 있고. 자, 이거를 다시 걷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치면 집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친 다음에 묶어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경치를 보기 위해서야, 가리기 위해서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바다의 경치를 경치를 보기 위해서 이걸 올리고요. 그 다음에 쓴데, 옥계를 쓴데, 옥으로 만든 계단을 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해야 안 해요? 해요. 아직 사랑을 안 해봤지만 만약에 남학생들 이제 대학 다니는데 자취를 한다. 근데 여자친구가 집에 잠깐 와요. 그러면 지저분하게 막 냄새나게 있어? 아니죠. 부지런히 막, 나 지금 갈게. 그러면, 잠깐만, 한 30분만 있다 와. 그러고서 막 치우잖아요? 향수도 막 뿌리고, 나만 그런 거야? 다 그렇게 해. 누군가가 손님이 오거나 귀한 사람이 오거나 그럴 때 정성껏 치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상스러운 달빛을 보기 위해서 계단도 막 쓸고, 요것도 올리고,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성한 분위기를 역시 연출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올라보니 계명성은 샛별입니다. 샛별이 뜨도록 새벽까지 마음을 고쳐서 앉아서 경건하게 달빛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년화 한 가지랄 뉘라서 보내신 거.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백년화 형광펜치라고. 백자가 무슨 백자예요? 흰백. 달이 무슨 색깔이야? 흰백. 그래서 달을 백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면 저 아름다운 백년화 꽃, 저 신성한 달빛을 누가 보냈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지금 송강정철은 봐봐. 이 송강정철이 쓴 관동묘곡을 보면요. 화자 자기 자신이 있고 시종일관 자연입니다. 누구라고요? 자연. 자연과 화자가 가는 곳마다 같이 있는데 이 자연 중에서 좋은 자연을 봤다. 그러면 꼭 이 사이에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임금을 떠올립니다. 임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해서.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어필하는 거고요. 이 관동묘곡을 써서 딱 보내면 다른 대감들도 보겠지만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겠어요? 임금. 이번에 송강이 가사 작품을 하나 지었는데 꽤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하옵니다. 그러한가? 어디 보자. 네, 전하. 갖다 주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서 임금이 막 뭐야 이 자식 이랬겠어요? 흐뭇했겠어요? 흐뭇해요.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또 다른 벼슬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또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서 부딪혀.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막 또 상소문 올려서 또 파직탕에서 막 귀양 가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오케이? 자, 전체적인 걸 잘 보도록 하고 임금님이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자연을 남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라고 했습니다. 남들한테 다 보이고 싶구나. 이 동해바다에서 바라보는 달의 신성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나 혼자만 보기에 아깝다. 누구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에게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다른 인간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선정의 포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알겠냐? 아쉽습니다. 그런데 송강정철이 그냥 자연을 이렇게 내로라는 표현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로 막 웃잖아요. 그죠?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써서 자연을 딱 노래했으면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전 세계적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해서 딱 내비치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은 영국 사람이 이렇게 읽다가 What? 그러면서 버려버려요. What's this? 말하면서. 왜? 걸핏하면 임금님한테 충성. 걸핏하면 임금님. 이거는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근대화, 현대화가 되면서 민주주의 쭉 오면서 버려야 될 걸로 생각하는 게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는 무조건 삼각형이야. 중세 시대 때는 왕이 다스렸죠? 얘들아, 그죠? 왕이 다스리면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일반 백성들의 뭐 인권이나 생명 무시당하는 때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대답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작품 번역해서 딱 내놓으면 For the king? 뭐 이러면서 버려버린다는 거지.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와 좋다 좋다 막 삼인고 송민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정작 세계적으로는 노벨문학상 택도 없잖아요. 오케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읽어봤어요? 아니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선배예요.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건 번역이 기가 막히고 자기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성향이나 취향을 디테일하게 잘 그려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야. 알았냐? 네. 이제 5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는 그런 작품들이 교과서에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겠죠. 그러나 송강정철의 작품이 좋다고 하나 그런 한계성은 분명히 지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혹시라도 관동벽을 가지고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때 수행평가하거나 조별 모둠토론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하나같이 인터넷에 있는 거 자료 100개 가지고 막 와 저타다 이러지 말고 한 번쯤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을 발표한다면 무조건 A 맞아요. 알았지? 네. 나라의 획일화된 데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러면 내신이든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뉴화주 가득 부어 달달여 물은 말이, 뉴화주는 신선들이 마시는 술이에요. 그 술을 부어서 달한테 말을 붙입니다. 드디어 미친 거죠? 달한테 말을 해. 뭐라고 말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달한테. 영웅은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은 어디 갔고, 사선은 계속 나오죠. 아까 신선, 이 송강정철이 쫓아다녔던 그 신선들은 과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달한테. 아무나 만나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그랬습니다. 아무나 만나서 옛날의 소식을 듣고자 하니 물어보고자 하는데,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뭐더 멀샤 그랬습니다. 선산, 신선이 산다고 하는 그런 산이에요. 그 산이 사는, 신선이 사는 동해까지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러면 동해로 지금 가면서 동해 바다를 보고는 있지만 누구를 찾아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결사 2로 가겠습니다. 결사 2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꿈에서 신선을 만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꾸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내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이 술을 퍼마셨으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잠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어서 하죠. 138구까지 끊겠습니다. 시작. 척은덧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창의 술을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여날 서너 잔 거우로니 낭익을 취하더니 구말리 장공을 정면 날리로다. 거기까지. 자, 송근을 베어 누워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뭘 들었다고? 잠이 듭니다. 풋잠에다 사각형을 치고요. 잠을 자면 뭘 꾸니 주로? 꿈을 꿉니다. 꿈에도 사각형을 치고요. 자, 문학작품에서 꿈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꿈은 받아 적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문학적 장치 이렇게 적으세요. 다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자, 적고서 여길 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제욕구가 108구인데 왕정의 임무, 도지사로 관찰사로서의 임무, 그 다음 자연을 지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내적 갈등한다고 그랬죠?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송강정철은 지금 이 갈등으로 계속해서 좋은 경치를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이 시간에 뭔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 책임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해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꿈을 통해서 해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저게 동시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자, 꿈에 한 사람이 날다른 이런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동그라미 누구라고 나와 있어? 신선입니다. 신선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대를 내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이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꿈에서 나타난 신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동그라미 치고 누구예요? 송강정철을 가리킵니다. 송강정철 자네가 나를 모르는가? 그러면서 신선이 송강정철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대는 누구라고? 상계의 뭐 누구? 진선이라. 진선의 형광펜치라고 참된 신선. 자, 꿈에서 신선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한테 뭐 누구라고 한다고요? 너도 신선이다. 그걸 왜 모르느냐? 당신도 원래 신선이야. 황정경 한 글자를 일자를 어띠 그릇 읽어두고 황정경은 밑줄 치고요. 경자가 들어가서 경자가 들어가면 성경, 불경 이해되니? 네. 그죠? 황정경은 도교 사상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신선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선은 옥황상제가 테스트를 봅니다. 뭘 보냐면 황정경이라고 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총 2만 페이지가 넘어요. 2만 글자가 아니라 2만 페이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신선이 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리고 신선에게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요. 펑펑 이런 그 신비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천도복숭아 하나만 먹으면 1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년에 한 번씩 신선 라이센스를 재발급 받아야 돼요. 재발급 받아야 돼. 면허증을. 그래서 모든 신선들은 다 옥황상제 앞에 1000년에 한 번씩 가서 뭐래? 황정경을 1페이지부터 2만 페이지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옥황상제 듣고 있다가 한 글자를 딱 틀리잖아? 그러면 신선 자격증을 박탈합니다. 신선이 아니면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틀렸어. 내려가. 그러면 응애 태어나가지고 적강문학이라고 들어봤어요?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죠? 신선이나 선녀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거. 그게 다 황정경을 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못 외워가지고. 자, 그래서 송강전철한테 뭐라 그래? 너는 원래 신선이었는데 테스트에서 한 글자 틀려가지고 일자를 잘못 외워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돼. 꿈이니까. 그래서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왜 따라오느냐? 아까 계속해서 사선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찾으러 다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적은 덧 가지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요. 그랬습니다. 자, 어디로 딴 데로 가지 말고 송강정철 이리 오시게. 자네도 원래 신선이었으니까 술 한 잔 같이 먹세 라고 신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술을 마시는데 뭘 갖다가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북두성을 기울여 창의 술을 부어낸대. 이 작품 하나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은 상식과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북두성 알아? 북두성? 북두칠성 하나 몇 개? 뭐냐 이거? 너무 잘 그렸어요. 북두칠성을 밤하늘에서 봤다. 손 드세요. 본 사람? 못 봤어? 어디 가서 봤어? 그랬더니 어떤 반에서 뭐 할아버지 집에요, 뭐 지리산이요, 뭐 어디 천문대요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놈이 딱 그러는 거야. 사하라 사막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여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다 별을 봤대요. 대단합니다. 자, 이거를 잡아서 창의 수는 동해 바다예요. 동해 바닷물을 떠서 이해되냐? 현실에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꿈이니까 판타지컬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확 퍼가지고 저 먹고 신선이 꼴깍꼴깍 한 잔 먹고 나한테 딱 주더라는 겁니다. 송강정철에게 자네도 한 잔 드시게 이러면서. 그러자 화풍이 습습하여 양익이 추워드니 그랬습니다. 화풍은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봄바람이 싹 불면서 양익이 추워드니 얘들아 양익은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느라고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그런데 양익은 겨드랑이에요. 오케이? 겨드랑이.
이 겨드랑이가 습습하다 이 말은 뭔가 막 가렵다는 얘기예요. 가려워요. 가려워. 왜 가려워? 잠 깨려고? 순진하구나. 겨드랑이에서 천사의 날개가 돋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 작품 알죠? 일제 강점기 때 미스코시인가 그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날아보자꾸나 겨드랑이가 가렵다 뭐 이러잖아요. 그 장면이 관동불교 나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자기도 신선이 돼서 막 날아가고 싶은 거죠. 이해돼요? 자, 구만리 장공의 적이면 난리로다 그랬잖아. 날개가 돋쳐가지고 구만리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잠깐 동안이면 날아갈 것 같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이니까 뭘 못해, 그지? 나도 꿈속에서는 원빈이야. 나도 꿈속에서는 송혜교랑 이혼하고 그랬어요. 자, 구만리 장공의 적이면 잠깐이면 날 것 같구나. 그리고 나서 139 마지막이니까 우리 500명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로 나눠 억만창회를 다 축해 맹간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자꼬야. 말드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랄 모라거니 가인들 어찌에 알리 명월이 천삼 만나게 아니 비친데 없다. 드디어 후련하지 그지? 이 술을 가져다가 이거 술을 퍼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사해에 골고루 나눠주고 싶대요. 사해는 온 세상입니다. 이 적어도 조선 팔도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슨 에우포부? 선정 에우포부가 또 나타나죠. 이 술을 마시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술을 다 나눠주고 싶대. 봐봐 얘들아, 신선이 아까 이거 떠가지고 자기 한 잔 마시고 송강정철한테 줬죠. 그러면 신선은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송강정철은 아니야 이렇게 좋은 술은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누구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같이 줘야 돼. 이건 신선보다도 더 큰 마음이죠. 이런 걸 과시하는 거예요. 알았니? 숨은 뜻이 있어. 자, 이 술을 가져다가 사회에 골고루 나눠져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삥을 뜯는다 이런 게 아니고 아리랑치기 퍽치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죠. 다 취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태평성대, 근심걱정 없게 살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쳐 앉아서 다시 신선 네 앞에 와서 내가 한 잔 그때서야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백성을 우선시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갑니다. 누가? 신선이. 아까 술을 줬던 그 신선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끄 하면서 학을 타고서 날아가요. 그리고서는 공중에서 옥소 소리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옥피리를 부는 거예요. 따라 옥피리. 옥피리는 신선이 부는 피리예요. 오케이? 따라해. 목적. 목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피리로서 목동들이 인간인 목동들이 부는 피리로 자주 나오고 옥피리 그러면 신선이 부는 피리예요. 그래서 신성한 분위기인데 하늘로 쫙 사라지고 없어요. 신선이.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이런 옥피리 소리만 들리더라는 겁니다. 어제런가 그제런가 밑줄 치고 혼미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수업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집에서든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은 요즘에 무슨 꿈을 자주 꾸냐면 자꾸 대학교 꿈을 꿔요. 그 연대를 다니고 있는데 힘들게 막 그 학비 벌어가지고 뭐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근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대학생이 되는 꿈을 많이 꿔요. 대학생이 돼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만나고 공부하는데 막 등록금 걱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학기 때는 휴학해야 되나? 돈을 뭘 벌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졸업을 못하는 꿈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졸업증명서를 띄워봤어. 근데 졸업은 했거든? 현실 속에서. 근데 자꾸 이 꿈을, 그런 꿈을 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 간의 꿈을 뭐 하는 장면이에요? 꾸는 장면일까? 깨는 장면일까? 깨는 장면입니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아까 어디에서 잠이 들었었어? 동해바다 앞에서 잠이 들었었죠?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할리 그랬습니다. 무엇의 깊이? 바다의 깊이를 모르거니 끝을 어찌 알겠는가. 마지막 구절 기념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월이 산산 만나게 아니 미친 데가 없구나. 아까 밤에 잠을 잤어요? 낮에 잠을 잤어요? 밤에 달이 떴을 때 잠이 들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다를 보니까 다시 달이 떠 있고요. 그 달이 환하게 바다를 비치고 있더라. 그래서 천산 만나게 비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온 세상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명월, 밝은 달은 누굴 상징한다고? 왕을 상징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꿈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기도 했죠? 신선도 만났죠? 온 세상 막 날갯짓하며 돌아다니면서 세상도 다 구경했죠? 그리고 술을 나눠주면서 백성들도 다 행복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갈등이 꿈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네. 꿈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시간도 얼추 다 됐고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 몇 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8월 15일 휴일날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8월 15일이 무슨 절? 광복절은 어느 나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얘들아, 윤동주의 시에도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우리가 식민지화 됐는가요? 일본에. 무지해서 그래요. 뭐 해서 그렇다고? 무지해서. 아직 가방 싸지 말아봐. 무지해서 나라가 넘어갔어요. 식민지하에서 36년 동안 정말 힘들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셨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런데 오늘 배운 관동별곡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거나 무지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얘들아, 그제? 그런데 관동별곡이 수능에 나오거나 여러분 내신에 나와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적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대학, 나은 과,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지성인으로서 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알겠냐? 네. 그런데 오늘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동별곡이 됐든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중요한 시대 때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행복하게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살 수 있어. 다 뭐든지 먹고 살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영향력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나은 대학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또 물어봐. 아빠, 대학 뭐하러 가? 연대 나오면 뭐가 좋아? 얘기했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한국 방문해서 덕성여대를 갔겠어요? 지방에 있는 여대를 갔겠어요? 어디 갔어? 이화 유니버시티를 갔어요. 그러면 이화 유니버시티에서 수업 듣고 나오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막 가네? 하이! 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한국을 방문했다. 어딜 가겠습니까?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가지. 지방 공대를 가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메일도 주고받고
인맥을 갖춰놓으면 나라가 혹시라도 위태로울 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알겠냐? 그런데 그런 선조들이 적었던 시기에 힘이 약해졌던 거고 나라가 넘어갔던 거고요. 그런 선조들이나 국민들이 많아졌을 때 나라는 짱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자, 너희들도 하여튼 고생했고 그런 사람들이 돼서 선생님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더 여러분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했나요? 나라를 위해서 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